지금이라도 자기가 기댈 때가 무슨 특정 정당이 아니라 정말 국민이다. 국민 앞에 마지막 기회니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놔라. 그리고 심판받아라.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에서 오늘은 더블 MC 체조로 한번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역전 영사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은 누구죠? 네,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김지호입니다. 야, 2MC. 이제 여기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 오늘 정말 역전의 용사들이 나와서 밀렸습니다. 밀렸어요? 약간 매불쇼 이미테이션 아닙니까? 매불쇼 이미테이션으로 다 매불쇼 나오시는 분이 네요. 저 빼고. 미치겠다 진짜. 매부시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마세요. 저번에부터 보니까 늘 바라보고 있죠. 좀 신경 쓰시는 것 아닙니까? 같아. 유튜브 채널 하는 사람은 매불쇼 로망. 뉴스공장은 로망이잖아요. 그 정도 동접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위대한 방송이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죠. 김어준 공장장이나 체육 진행자는 대한민국에서 한 명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누구도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따라는 절대 갈 수 없다. 위대한 사람이다. 위대한 진행자다. 네. 이렇게 평가하죠. 전경 평론가도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 뜨잖아요, 우리는. 팬덤도 별로 없어. 조금만 참어. 좀 여유를 갖고 좀 네. 재밌게 합시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끝까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우리는 바라보고 늘 로망하는 사이로 네, 뉴스공장과 알겠습니다. 매불쇼를 인식하고 있다. 네, 자 역진의 용사 이 시간 함께할 용사들 소개해드립니다. 우선 정기영 평론가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와, 김종대 형님과 김갑수 선생님 오랜만에 뵈서 저도 매우 기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스타는 나중에 네. 김지호 대변인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김지호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김갑수 문화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유 반갑습니다. 해석하시네. 너무 익숙하시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얼굴이 약간 투명해지셨어요, 피부가. 그다음에 오창희 인권연대 사무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돌아온 탕아 김종대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오창익의 동갑내기. 아니, 동안 얘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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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세요? 뭔 소리예요? 저 동갑은 세대 아니야. 차이가 나요, 세대. 뭐라고요? 그건 아니잖아. 아니, 오창희 국장이 얼굴 빨개진 건 처음 봐요. 아 그래요? 뭐 동갑내기예요. 큰일 날 소리 하시네. 지금 왜 이렇게 불쾌해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좋은 것 같은데. 아니요. 근데 김종대 의원 긴장하는 이유는 그럼 내가 나이가 많아 적어 뭐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왜 근데 그런 얘기 갑자기 왜 하신 거예요? 얼마 전에 저 MBC 시선 집중하는 김종배하고 네. 우리 같이 셋이 어디 저 충청도 산골을 다녀왔어요. 바람이나 쐬자. 그럴 때 나는 셋이 평평한 운동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김종배 선생님은 같은- 여기 같은 동갑이고 저기 좀 어리죠. 네. 어쨌든 어디 갔다 오신 겁니까? 백운면에 갔다 왔습니다. 백운면? 저 박달재. 아까 세 분이 그때 백운면에 갔다 왔다. 예. 그거 말고 그 동안에 왜 안 나오셨어요? 아니, 저도 가끔은 쉬어야지. 사실은 그 12월에 계엄하던 날 첫 번에 이틀 밤을 샜어요. 네, 그랬죠. 그런데 몸이 무너지는데 정신이 또렷해지고 또 잠이 안 오대.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연말에 독감이 걸리고 하니까 조금 제가 이렇게 나약한 인간입니다. 제가 그때 조금 안 되겠다. 좀 쉼표를 찍자. 아무래도 네, 연세가 그래서 있으시니까. 뭐 연재라고 할 건 아니고.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 듣기가 거시기하네. 저는 김종대 의원님하고 방송하는 거 많았는데 지금 김종대 의원님이 너무 튕기는 바람에 요즘 우리가 같이 케미를 못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댓글로는요, 노영이 최욱 케미 빨리 어떤 관계인지 밝혀라 이렇게 해서 크크크크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건 장안의 화제입니다. 그거는 오래전에 지나간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이게 꺼지질 않아요. 러블라인의 불을 실체가. 질러놨으니 그게 쉽게 꺼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 이거 사람이 대형 너무, 산불입니다 이거. 그 사람이 너무 싫어합니다 지금. 자, 어쨌든 오늘 방송 한번 좀 이상하게 시작했는데 그래도 정상적으로 한번 대화를 이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매우 중요한 이슈가 하나 던져졌습니다. 여당의 실세 의원 아들이 강남 서초구에서 자기 아파트인 것 같은데 던지기로 던지기. 아파트 화단을 막 뒤지고 있는 거를 발견해가지고 신고를 했다는 거죠. 알고 봤더니 그게 신종 마약 그 보내주기 수법이라 해야 되나요? 뭐
일명 던지기. 일명 던지기. 신종 액상대마. 액상대마. 네, 액상대마라고 합니다. 액상대마를 어딘가 갖다 놓으면 화단에. 화단에 네. 그러니까 어디 뭐 화단이든 아니면 어디 뭐 네, 우체통이든 이런 식으로 갖다 놓으면 가서 이제 찾아가지고 와서 자기네가 흡입하고 이런 제가 취재를 좀 해왔습니다. 네네 네. 뭐였어요? 이 국회의원은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 네. 전에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 공직에 있을 때도 제가 여러 번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이라 함은 뭐 경찰청에- 수사기관 이런 데 말하는 폴리스? 거죠? 경찰청에 뭐 근무했던 아니 제가 경찰하고 좀 가깝긴 한데 경찰 아니 인권위원회 위원이시죠? 아니 그런 거 많이 했죠 예. 제가. 그래서 네. 특정하게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하여튼 이 국회의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건데 국회의원이죠. 이 국회의원. 요새 이제 저 목소리도 크고 극단적인 주장도 많이 하고요. 근데 네. 뭐 자식 문제에서 참담한 꼴을 당하는데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게 오늘 알려졌습니다. 2월 28일에. 네. 사건은 언제냐면 지난해 10월이에요. 아.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알려졌죠. 그러니까 뭔가 느껴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분이 경찰에 상당한 입김을 행사하고 있다. 이를테면 뭐 청장 인사를 혼자 다 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게다가 이 관할서 형사과장이 어제 총경으로 승진했어요. 그럼 이분은 어찌된 거지 총경으로 가지고 있다가 자기 승진하면서 털었나? 뭐지 문제는 될 거거든요 나중에 틀림없이. 네. 그리고 직원들이 다 알잖아요, 그렇죠? 누구 아들인지. 알죠. 그 아들이 또 문제도 있었고.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제가 취재한 건 이것도 심각한데. 총경 승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이 여전히 이 경찰 인사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뭐 맞아요. 이 암흑의 비서관이 좌우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제보가 들어오는데 요번에 이를테면 총경 승진한 사람 중에는 공직에 계셨으니까 한번 대답해 주세요. 경찰관인데 성매매하다 걸린 사람, 입건된 아이고 사람. 머니다. 그리고 처벌받은 사람, 앤드 음주운전으로 걸린 사람도 총경으로 승진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아무리 이건 있을 수 없는 내란 일인데. 정권이고 아무리 막가고 아무리 마지막 발악이라도 이게 가능한 일인가? 아니 그 정말 내란은 아직 안 끝났구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인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군이든 경찰이든 인사 문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되면 누구는 뭐 어디로 가고 아무리 정권에서 끌어준다 하더라도 용산과 관련된 사람들이 대거 승진한 건 맞는데 게다가 이런 절대 승진하면 안 되는 그걸 넘어서 경찰관으로 재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사람들까지 총경 승진을 했습니다. 아주 희한한 일이에요. 아니 거기에다가 이번에 승진 규모가 너무 큽니다. 114명이에요. 예, 그런데 총경급이 30 몇 명이에요. 보통 20 몇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정부가 인사할 그 여지가 확 줄었습니다. 제가 2025년 총경 승진 임용 예정자 명단을 사실은 받았어요. 며칠 전에. 여기 보니까 1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거보다 아니, 이게 평상시보다 좀 많은 총경을 일단 총경 보시라는 승진. 거예요. 네네. 그리고 저기 그 영등포서에서 백혜룡 경장 마약 수사를 무마한 그 경찰서장이 후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가잖아요. 네. 거기도 승진했습니다. 아. 그다음에 저기 박정훈 대령 그 경북 경찰청으로 서류 이첩한 거를 다시 탈취해 오잖아요. 네. 국방부로. 그렇죠. 그때 그 민정수석실에 있던 파견 나간 경찰 거기도 승진했습니다. 야, 끝까지 보훈 인사를 했네. 다 했을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경무관 총경 승진 인사가 이번처럼 경찰청과 서울청 그리고 경기 남부청 수사 요직에서 전부 나오기는 처음이다. 이 사람들 마지막으로 자기 사람 챙겨주는 거다. 그래서 경찰이 매우 화가 나 추상목을 있다. 이러더라고요. 내란대행 뭐 이렇게까지 부르지 않습니까? 추상목 체제하에서 이렇게 마구잡이 인사가 이루어지는 일은 정말 곤란하고 수상한 일이다 여기 동의를 하는데 제가 곁가지로 하나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이런 일이 자꾸 반복돼요. 이 던지기 한 국회의원 아들 네. 뭐 형 확정까지 신상 보호하는 거는 일반론이어서 그렇다고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H라고 했다고 쳐. 네. 근데 이 아버지는 현재 공직자예요. 왜 우리가 뻔연히 아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걸 지목해서 말을 못하죠? 이철규 의원이야. 근데 그 말을 하면 큰일 날 것처럼 국힘 계열의 모 의원 아들 왜 이러냐? 왜 이래야 되느냐? 이게 어떤 법적 무슨 제재가 있나? 그렇죠. 뭐 명예훼손 사실적시 미디어에 명예훼손죄. 무슨 네. 미디어에 무슨 담합이 있나? 아니 이해를 미디어 못하겠어요. 담합이 아니라 네. 사실이잖아요. 네. 이철규 의원이라면 네. 그 아들이라는 게 네. 근데 사실로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도 우리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좋은 사실적 세상이 되면 예. 범죄가 아니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선거법도 되게 엉망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후보자의 범죄를 연대 책임으로 뭐 정당이 막 뱉어내야 되고 이게 다 하여튼 문제가 많은데 우리 형사법 체계에서 사실적지 명예훼손죄도 분명히 살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로 이렇게 우리 패널들이나 공격하거나 괴롭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심하는 거죠. 뭐 알겠는데 이 미디어 우리 같은 좀 뉴미디어 쪽에서 그것과 다퉈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말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명백한 범죄 사실에서 악법은 예, 권력 개입이 겠다. 존재했는데 그냥 일반인도 아닌 네. 현직 국회의원이고 그중에 실세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름을 말 못해갖고 뭐 국힘 계열 국회의원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오늘 이제 노정면 의원이 뭐 실명을 이야기를 했죠. 이제 국회라는 곳이 면책특권이 이제 보장돼 있지만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은 아버지와 아들은 구분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아들의 범죄가 연좌제로 아버지가 책임져야 될 일은 아니지만 이 사건이 이제 발생하고 난 뒤에 4개월 동안이나 묵혀놨다. 그럼 누군가 외압을 넣었던 거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핵심인 것 같고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러면 그 아버지가 누구냐라는 질문과 거기에 대한 이제 대답.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지금 글을 주면서 왜 이름 이야기 못하느냐라고 하는데 오늘 노정민 의원이 국회에서는 이철규 의원 이름이 오르내리는데 왜 당사자가 아무 말을 하지 않느냐. 국힘도 왜 아무 말을 하지 않느냐. 빨리 뭔가 얘기를 해라. 묵혀서 4, 5개월이 그냥 지나갔는데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묵묵부답입니다, 현재는. 네. 아니 그리고 이 총경 승진은 하나 더 짚어야 되는 게 이 경찰은 계급 정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정 승진해가지고 몇 년 이렇게 10년. 했는데 총경은 11년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총경을 시켜줬잖아요. 이 사람들은 못 자르죠. 직업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11년 동안 11년 이전에 정년한 사람들이 많겠지만 안정적으로 자리를 보장받는 거예요. 정말 몹쓸 짓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 이번에 가장 윤석열 많이 정권이. 됐다니까 그게. 아니 그리고 펭귄님이 전라도 출신은 한 명도 없다는데요 이렇게 그것도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그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그러면 되죠. 안 되잖아요. 예. 아이고 참. 정말 그다음에 왜 이럴까요? 또 예. 몇 가지 네. 이제 필요해서 얘기를 하는데 혹시 주위에 자녀가 대학생이거나 그 근처 나인 사람들 있어요? 예. 마약에 대한 얘기 못 들어봤어요? 저는 못 들어봤는데. 너무 쉽대요. 네. 저는 제 아이한테 들은 건데 제 아이가 마약을 뭐 그럴 리가 없고 야 아빠 이래 이 정도래. 그게 뭐냐면 이 필로폰 한 회 투약 금액이 지금 5만 원이랍니다. 그렇게 싸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5만 원이면 헷가닥 한 놈이 얼마든지 접근 가능한 거예요. 5만 원 얼마든지 구할 수 있거든. 그러면 백혜룡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마약이 마구 드나드는데 백혜룡이라는 전혀 마약과 관계없는 경찰이 어떻게 하다 한 번 잡았더니 74kg가 나왔어. 예? 몇백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거야. 이게 계속 들어왔을 텐데 언젠가 한 번 잡힌 거예요. 요때 한 번만 들어왔냐고. 그러니까. 전으로 후로 계속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관을 뻔히 통과해서 이게 모든 정부에서 언제나 상시적으로 벌어진 일이었겠느냐 말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지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 정권 하에서 무지막지하게 벌어졌던 일들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내란 극복에 여러 다양한 것들, 권력관계가 제일 큰 거겠죠. 바로 이런 식으로 뭘 해먹었고 누가 해먹었고 이 돈이 어디로 갔고 어디까지 마약이 퍼져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처럼 되게 보여요. 중요한데 마약 수사를 지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약 때문에 검거되는 사람들이 꽤 늘었어요. 걱정스럽다 하지만 여기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는데 뭐냐면 마약은 제조가 있잖아요. 근데 유통이 있잖아요. 그리고 단순 복용이 있거든요. 네. 뭐 한 번 했든 두 번 했든 복용. 이 세 가지 그룹의 범죄자들이 있는데 제조나 판매했던 사람이 검경과 협조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명단만 불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형사처벌 안 하고 이권에서 봐준다고, 빼주고 봐준다고.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범죄 경중이 있잖아요. 단순 복역자 뭐 처벌은 좋다 이거예요. 근데 진짜 배기는 처벌보다는 뭐 교육이나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국가 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있고 진짜 나쁜 범죄자들에게는 그러니까 건 숨어 올리는 수사. 겉으로 보기에 우리 검찰이 꽤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라고 보여주기 좋은 수사만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나마 국회의원 아들은 숨겨주면서.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좀 이태원 참사 때 돌아가신 분들 유류품까지 전부 걷어서 마약 검사를 한 게 대한민국 검경인데 아니 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아들이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국민의힘에서는 입장을 오늘 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근데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이러고 있죠? 사실은 이런 유튜브에서 어떤 누구의 아들이다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거의 100% 고소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무죄로 밝혀지지만 그 패널들이 한 6, 7개월은 계속 법정에 끌려다니는 골치 아프죠. 그런 고초를 당하다 보니까 이름을 쉽사리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면책특권이 있는 노정면 의원은 말을 했다. 네.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그러니까 수정하고 한결 있다. 부담은 줄었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아들 같은 경우에 이름이 또 국회의원하고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오늘 서울의 소리에서는 아예 실명을 전부 다 공개를 해버렸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럴 수도 서울의 있어요? 소리에서는 보도를 했는데 실명 공개를 했고 이 사람이 어떤 뭐 정치적 이력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 있고요. 뭐 인수위 과정에서도 워낙 많은 일이 있어서 사실 뭐 고소 고발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제가 아는 분들만 하더라도 매일 뭐 가다시피 하면서 이철규 의원한테 지금 그 실제로 말 못하는 정치적 진짜 고문을 당하고 있는데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도 이게 뭐 법을 워낙 잘 이용하는 사람이어서 남의 얘기 할 거 없어요. 여기 봐. 내 이정권에서만 이번 4번째 고소야. 4번째 그러니까 고발당. 어떡해요, 참. 여기 또 힘들어서. 지금 얼마 전에. 그러니까 저 저분도 있어요, 저분도. 6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돈을 받고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월급 받고 있잖아요. 세비를 받든 그렇죠. 뭐 월급을 받든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이제 악행을 저지르고도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스스로 이렇게 생존해내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그래서 예. 그거를 바꿔야 돼요. 저처럼 예? 권력의 비호를 좀 받으시라고. 그래. 저도 작년에 2건 들어왔는데 버텼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내사 종결, 뭐 무혐의 이게 날아왔어. 그 고소를 당했는데, 당했는데 명예훼손으로 버티니까 버티니까 돼요? 자동으로 그냥 버티면 구속될 수 있는데 그런 건도 있고 아닌 건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분은 그런 문제 살려주나 자체를 보다. 범죄가 예. 아닌 것으로 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런 이철규든 누구든 윤석열이든 김건희든 이런 사람들이 악용하지 못하도록 네. 그게 예를 들어서 보호해야 될 법익이 따로 있는데 그게 아니라 유력 인사들만 보호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뭐 변호사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 자원이 많은 사람, 뭘 해도 세비 꼬박꼬박 나오는 사람들만을 지켜주기 위한 법제라면 이건 바꿔야 된다는 거죠. 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국제 마약 밀매단이 관세청을 통해서 여기 5천억어치 유통했다 이제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 저는 양평 게이트만큼 중요한 문제로 우리가 한번 다뤄봐야 한다. 아까 유통자, 제조자, 맞습니다. 유통자, 판매, 최종 복용자지 않습니까? 여기에 만약 권력이 개입해 있었다. 우리가 뭐 블랙펄인지 화이트 펄인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해서 중간에 누가 나섰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건도 경찰이 오늘 이렇게 터뜨린 것이 저는 우연의 일치다 아니다 잘 모르겠어요. 내부의 균열이 생겨서 이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4개월 묵혔던 게 왜 4개월 만에 왜 갑자기 나오는 나옵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는 어제 총경 인사가 있었고 담당 과장이 어제 승진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폭로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다른 사람이지. 자기는 승진한 사람이 자기는 풀려난 거죠. 그러니까요. 내부 균열이 생겼으니 백혜련 경정과 관련된 문제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누가 어떻게 봐주라고 지시를 했고 그러면 이것이 공익제보가 되든 아니면 진실규명이 되든 빨리 경찰이 수사해서 이 사건의 근원이 어디였는지 그리고 국내에서 봐줬던 사람이 누군지 이 정말로 수백만 명분의 75kg의 이 마약을 누가 들고 가서 유통을 시켜서 어떻게 했는지를 전모를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오늘 폭로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빨리 수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아니 근데 경찰이. 잠깐만. 일단 국민의힘 경찰 당연히 그건 맞는 말이고 예. 국민의힘이랑 윤석열 대통령이랑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계속 주장했던 게 마약과의 전쟁 뭐 이러면서 이번에 그랬죠. 뿌리 뽑겠다 네. 그랬잖아요. 그랬죠. 근데 지금 자기네 당의 아들이 지금 벌써 몇 번째예요. 이런 종류의 마약과 관련된 얘기 나온 게 그 이전에 있는 국회의원들부터 시작하면 몇 명 되지 않았어요. 예, 예. 이건 솔직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면 그럼 여기 대해서 사과하고 진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다. 오늘 바로 정계 입장을 은퇴해야 돼요. 냈었어야죠. 정계 은퇴. 그렇죠. 그러니까 정계 은퇴하고. 백희룡 씨가 한 말을 주위에서 들어보자고요. 그분의 인터뷰 같은 데서 보면 세관원의 안내를 받아서 멀쩡히 들어왔다면 이 관세청의 문제야. 관세청의 문제죠. 예, 근데 이 정도 문제가 관세청장 수준에서 쓱싹쓱싹 해먹을 수 있는 일이겠냐고.
그래서 그 양반이 한 게 용산 쪽에 계속 신경 쓰고 있다고 그랬어. 용산이면 대통령실이야. 대통령 부인이 뭐 형제 관계가 뭐 말레이시아에 가서 뭐 어쩐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만화책 같은 상상이나 의혹일지는 모르나 적어도 국내 최고 권력이 비호하지 않는 한 이 정도 대범한 마약 유통이 가능했겠냐 하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아직 존속하고 있는 셈인데 그런 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이나 다음 정권이 들었을 때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 중에 중대 과제를 이걸 삼아야 되겠다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과거 대마 흡입 혐의의 처벌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A 씨는 이 아들은 근데 지난해 10월에 이른바 던지기수법으로 서초구 한 건물 화단에 묻힌 X당 대마를 지인 2명과 함께 찾으려다 미수에 그쳤는데 사실 그 전에 경찰이 미리 가서 찾았답니다. 그거를. 그래서 그 친구가 못 찾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때 아마 좀 미친 듯이 찾았나 봐요. 미친 듯이 팠나 봐요. 화단을. 그래가지고 시민이 신고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오늘 갑자기 이렇게 이슈가 된 거 참 신기하다. 결과적으로 이 정권은 혹은 뭐 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고 자기네들이 다 뭐지 누르는구나. 이제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얘기고요. 자, 또 두 번째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정교한 대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네요. 명태균에게 노란하는 대한민국. 예. 네, 왜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아니 뭐 명태균이 파일 가지고 있는 거를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뿌렸다. 나도 그거 명태균이 김건희와 연결해 달라고 제안을 했는데 나는 도저히 못하겠더라. 뭐 이 얘기를 직접 듣고는 그러면 조선일보가 가지고 있던 것, 주진우 기자가 폭로했던 이것을 도대체 몇 명한테 줬다는 것이냐. 김건희와 연결하기 위해서 여러 조사를 사전에 했고 그걸 들고 있다가 지금 이제 드러났는데 알고 보니까 명태균은 막 뿌리듯이 뿌려가지고 결국 김건희와 정말로 열렬하게 김건희와 접촉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이제 흔적을 발견해서 그 제보자도 본인이 이렇게 한 거 이야기해도 좋다. 이 뒷배경을 봐라. 그리고 나한테 명태균이 직접 연락 왔더라. 지금도 김 여사 만나고 있느냐. 있으면 내가 줄 테니까 좀 접촉을 해달라고 일종의 협상을 요청했다라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그 기자에게 USB를 주면서 뭐 대통령 부부에게 좀 전달해달라고 했던 거 말고 또 이 좀 친한 사람으로 알려졌던 이분에게도 연락해가지고 조선일보에 파일 넘기기 전에 내게 직접 전화 와서 이건 이제 명태균 씨가 했다는 말이죠. 김건희 여사에게 총선 개입 녹음 파일을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개입할 의사도 없다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와 그럼 주진우 기자가 얼마나 친한지 내게 직접 물었다. 그 얘기는 그러면 당신이 안 해주면 내가 주진우 기자한테 물어보겠어. 주진우 기자한테 부탁하겠어. 뭐 이런 뜻으로도 좀 들리기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주진우 기자와 김건희 여사의 관계가 어느 정도 친밀한지를 확인을 하면서 주 기자가 찾아와서 본인에게 네. 여러 차례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고 이 파일을 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주 기자가 그 정도로 친분이 있느냐 없느냐 김건희와 이런 것들을 직접 물어서 내가 알기로는 충분히 친분이 있다라고 해서 주 기자가 김건희와 접촉할 수 있을 것이라고까지 조언은 했다.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른다. 그분이 그 지인이 예. 명태균 씨에게 조언을 해줬다는 거죠. 예, 예. 네, 주진우 씨. 아까 그거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대선 전까지 아크로비스타에 자주 드나들면서 주진우 기자 얘기하는 겁니다. 엄청 가깝게 지냈다고 내가 확인을 해줬는데 네. 내가 알기로는 2024년 10월 당시에 명태균이 녹음 파일을 5-6개 만들어 놓고 김건희 여사와 협상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예. 이런 얘기를 지금 정확히 했다는 실제로 거죠. 그 당시에 이 저하고 이제 통화했던 요 제보자는 명태균과 뭐 수십 차례 통화를 했고요. 그리고 김영선과 관련된 내용도 잘 알고 있고 다만 이게 배우의 그러니까 배경을 좀 제대로 알아야 지금 이 사안의 본질을 아는데 명태균은 여러 사람과 접촉해서 김건희에게 본인이 갖고 있는 파일을 전달하려고 했다. 근데 김건희에게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는 본인은 중간에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그리고 대선 전까지는 친밀하게 접촉했다는 것은 그 대선 이전이라는 시점이 대통령 선거 기간인지 아니면 그 훨씬 더 이전인지 주 기자가 김건희와는 상당한 친분을 가지고 있었다. 아크로비스타 자주 드나들었다라는 것까지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이 제보자는 사실은 그 전에는 이 대통령 부부랑 매우 친한 사람으로 알려졌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실망을 많이 느꼈고 그 다음에는 아예 관계를 거의 끊다시피 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하고 대통령 부부가 친한 줄 알고 자꾸 물어봐서 매우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사실은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도 하나 더 보태드리면 이제 원래 대통령 부부와 가깝게 지냈는데 어느 시점에
대통령 부부가 연락을 하지 않고 명태균도 연락을 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명태균이 어느 날 통화를 하면서 하던 얘기가 대통령 부부가 윤석열 김건희가 더 이상 당신과는 접촉하지 말라고 요청을 해서 명태균이가 연락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윤석열 김건희가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이분과 관계를 사실상 절연하도록 종용을 누구에게 했다? 명태균에게 했다. 그래서 자기는 멀어졌다라는 것이고 지금 나왔던 오늘 그 국회의원이나 그리고 지금 행안부 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용현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직접 만나서 이 사람 절대 임명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수차례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거절당하면서 자신은 사실은 좋은 자에서 완전히 밀려나 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뭐 잘 아시는 분인데 이제 워낙에 우리가 이제 뭐 익명을 보호해야 되고 또 제보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전직 없고. 교수입니다. 네, 예. 전직 알겠다. 네, 거기까지만 하고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어쨌든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 말의 진실성.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 명태균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그 따발총 있지 않습니까? 난사하고 있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경도 좀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이거 그냥 따라가다가는 큰일 나기도 하고 본인도 네. 실제 거짓말 시킨 것도 많고 다 여기에서 그냥 놀아나고 춤추고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가려가면서 따져서 봐야 한다라는 네. 이야기도 강조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명태균 씨가 김영선 또 관련해 가지고 얘기한 녹취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왜 도와줘야 되는데? 김영선한테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안 도와줘. 우리 마누라 옆에 있어요. 여보, 당신 봐봐. 김영선 이야기 해주라. 여보세요?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 사람 말을 하나 진짜 미치겠다 진짜. 내하고 지금 그 맨날 거짓말해요. 그 중앙에 있는 애들 써야 되는데 걔들 말 듣는 애 있나? 걔들은 내가 사기꾼인데 김영선이 공천 도와주고 돈 뜯어먹는 놈인데 그거 누가 했냐? 김영선이가 그래 다 만들었어요. 에? 오면 전화 받지 마라. 전화하지 마라. 에? 어디 갔다 해라. 본인 같으면 6년을 진짜 4년 동안 미친 척하고 했어요. 돈 10원 한 번 못 받고 돈 빌려오고 병신대고 다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내가 지한테 그래서 마지막이다 이제 내 아웃이에요 김영선은. 자, 전 대표님, 저게 무슨 말입니까? 자, 앞말하고 뒷말이 조금 다른데. 2024년 1월 달입니다. 작년 초에 김영선이가 다시 공천을 받으려고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명태균이 김영선으로부터 지금 받아야 될 예를 들어 지금까지 빌려준 돈. 돈이든 아니면 무엇이든 하나도 지키지를 않은 상황에서 공천을 계속 해달라고 해서 김건희에게 연락을 해서 이런저런 작업을 하고 부탁을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 실제로 김영선에 대해서 매우 불만을 많이 가지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 나는 지금 뭐 경제적으로 생활도 안 될 정도로 어려운데 도와주지도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본인의 부인에게도 직접 미치겠네. 왜 김영선 도와주지 않는 거야? 거짓말 시키느냐? 김영선이 직접 집에 찾아와서 부인 앞에서 꿇어앉아서 빌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잘못한 것이 많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 사건이 터져버렸잖아요. 네. 작년 9월 5일 날 뉴스토마토 보도를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갑자기 김영선과 명태균이 한 묶음이 되어서 공익제보자 강혜경, 김태열을 사기 횡령범으로 계속 몰면서 공격을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 김영선이 주장하는 내용. 사실 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강혜경이가 다 돈 해먹었다. 뭐 몇억 원을 착복했다. 뭐 이제 이렇게 하는 쪽으로 돌아서 버렸는데 자, 저 내용이 왜 그러면 오늘 공개가 되느냐. 앞뒤 맞지 않는 이야기로 끊임없이 공익제보자를 공격하고 그리고 김영선과 지금 명태균은 한패가 되어서 하는데 사실은 둘은 엄청나게 관계가 멀어져서 금전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사실상 결별 상태였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이제 자신의 죄를 김영선하고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에게 뒤집어 씌워야 본인의 죄가 강경받으니까 그렇게 동조를 해서 공격하는 것 같고요. 작년 10월 같은 경우 사실은 명태균 씨가 내가 가지고 있는 황금폼 USB 마창대교에 버렸다. 산소에 파묻었다. 이런 때였거든요. 근데 그런 때 그 녹취록을 USB로 만들어서 뿌리고 다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뿌린 목적이라는 게 김건희 씨를 압박해서 사법적 이득을 얻으려고 딜을 시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명태균의 말이 일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는 진실을 향해서 끝까지 추적을 했지만 최근 들어서 강희경 국장과 김태일 소장에 대한 맞다도의 수준이 너무 이제 심해지고 이것은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하는데 갑자기 이제 전국의 중심에 딱 명태균이 올라선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하는 모든 이야기에 민주당도 계속 찾아가서 만나죠. 이쪽에도 관심을 가지죠. 검찰도 흔들흔들 하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실제로는 공익제보자 두 사람을 짓밟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러면 실제 그러면은 명태균의 말이 다 진실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따지기 위해서 여러 이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를 그럼 72비를 가려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김태열 소장이나 강희경 국장의 지금은 심정이다. 좋습니다. 자, 지금 IBH님께서 전기현 대표 걱정 마세요. 3년 후에는 뉴스공장과 매불쇼에 버금가는 방송이 될 겁니다. 스픽스. 지금 이 대목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왜냐면 하도 이제 취재를 막 해갖고 오시고 딴 데서 안 말하는 얘기를 해주니까 네.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거고요. 감사합니다. 스픽스 매력이 있습니다. 네, 더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네. 노정면 의원이 명태균 추가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이 명태균 씨가 민주당을 날릴 한 방이 있다. 172명 다 죽었어. 이 얘기했다는 지금 얘기잖아요. 이게 2022년 3월 13일에 녹음된 내용이라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15 총선도 그 질선거가 아닌데 그 윤석열 총장이 민주당 어떻게 만들 것 같아요? 윤 총장은 윤 당선인은 민주당에서 나왔던 그런 정당성이나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합리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 패수사 윤 총장은 그런 방법 안 써요. 한 방에 민주당 날리는 방법이 있지. 민주당 한 방에 그 172명 계속 한 6개월 동안 딴지 걸고 별짓 다 해버리잖아. 172명 한 방에 날릴 수 있어. 걔들을 한 방에 식물, 2년이 아니라 한 방에 식물인가 만들어버리지. 172명이 한 방에 신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 국정 동력 얻는다. 윤핵관 좋으라고? 아이고. 그래서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또 다른 보복을 또 해요. 네, 저게 그러니까 2022년 3월 13일이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치르고 난 다음이잖아요. 3월 9일이 네, 당선이었으니까. 당선되고 예, 난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2020년 총선에서 자기네가 원래 질 게 아니었는데 졌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매우 열받아 있다.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 대통령 됐으니 민주당 국회의원들 전부 다 한 방에 보낼 수 있다. 한 6개월 괴롭히면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와, 이거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무서워요? 네. 우리가 이제 명태균 사용법을 이제 가질 법도 됐어요. 한두 달도 아니고. 사용법. 그 명태균이 어떤 사람이냐. 늘 자기는 억울하고 늘 정의롭고 근데 늘 당하기만 한 이걸 아주 드라마틱하게 늘 표출하면서 쭉 와요. 근데 언제나 해먹었잖아. 지방의원들한테. 그러니까 배상훈 프로파일러가 말하는 게 있어요. 그 진짜 사기꾼들이 명태균 같은 표정과 억양을 합니다. 늘 부당한 일에 당한 억울한 사람이냐 핏대를 올리는데 그래서 누군가를 지목해서 막 하는데 그럼 명태균의 행동의 종합적인 행동 패턴은 뭐냐? 항상 설계에 의해서 움직인다. 언제나. 지금 뭔가 하는 것도 설계예요. 그러나 이제 민주당이나 진보진영에서 볼 때 일정 정도의 사실관계 폭로의 활용성은 있는데 한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명태균이 자의에 의해서 마음을 고쳐먹고 제대로 역할을 해주기 바란 바도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의 과정 다 보세요. 그의 목적은 단 하나 자기 살고자 하는 거여서 얼마든지 사실관계를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입증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난 민주당한테 요구하고 싶어요. 그래 명태균이 말하고 싶으면 하라고 그래라. 다만 민주당과 협업할 필요는 없다.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역할은 명태균 게이트 이거를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나가는 거다. 근데 명태균도 자기 필요가 있다면 더 많은 사실을 폭로를 하고 사실관계를 밝혀서 살라고 해야 되는 거지. 민주당이 뒤에서 뭐 배려하고 뭐 덮어주고 뭐 이럴 이유는 추호도 없고 시점도 지금 보면 명태균과 뭔가 긴밀하게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나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지금 어떤 국회의원 아들 마약이 터졌잖아요. 탄핵 인용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막 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명태균을 통한 불법 행위만 있었냐는 거예요. 윤석열 부부가. 그렇게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아니면 바보일 거 아닙니까? 온갖 뭐 협작 그다음에 국가를 가지고 자기들 이익 챙긴 것들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진짜 양평 라인을 어떻게 왜 바꿨는지 누굴 통해서 바꿨는지 그때 그 김건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궁지에 몰렸던 공무원들이 녹음했던 것들이 쭉 나올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명태균의 시간이 이제 끝나가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딜만 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몇 번 그랬는데 네 말은 못 믿어. 너의 증거 믿으니까 국민들 앞에서 정확히 말씀을 드려라. 그게 유일하게 살 길이다. 근데 사기꾼이어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계속 농간만 있는 거예요. 근데 농간으로 통하냐는 거예요. 안 통하잖아요. 자기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명태균 게이트는 어떤 면에서 이제 끝난 거고 새로운 상황이 시작되는 거다라고 김 선생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다양한 제가 이제 유튜브님, 지금, 예. 다양한 유튜브님하고 나라는 두더지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어휴, 특히 감사합니다. 오창희 평론가 방송 들으러 왔다고 하시는 분들 아, 있습니다. 예.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말씀하세요. 이제 지금까지는 공익 제보자에 대한 공격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강혜경 그리고 신용환 교수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우리 공익 제보 취소하고 명태균이 공익 제보를 하라고 할 만큼 공간을 열어줬는데 공격을 하는 수준과 내용이 너무 더티한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공익 제보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 정말로 누구도 모르는 내용이 드러나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올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금도를 넘어섰다. 뭐 공적 제보도 중요하고 거기서 진실도 중요하지만 공익 제보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공격하면서 본인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하면 그러면 당신이 어느 정도 거짓말을 시켰는지도 공익 제보를 하든 하지 않든 드러내놓고 국민들 앞에 판단을 받자.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본인이 지금 김영선 선거와 관련돼서 한 4, 5년 동안 넣었던 돈이 5,700만 원 한 번, 3천만 원도 K모시오 빌려서 돈을 넣었는데요. 이 돈은 2024년 아까 그 방송 나왔을 때 있지 않습니까? 고점에서 다 돌려받았어요. 현금으로. 실제로 명태균 개인 돈이 빌려온 돈이든 본인 돈이든 김영선 쪽으로 흘러간 돈이 없어요. 그리고 세비를 반띵했거든요. 그럼 이 세비 반띵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이냐 아니면 공천의 대가로 뇌물을 주는 것이냐 뭐 뇌물이든 어쨌든 이렇게 보답하는 것이나 이게 논란이 이제 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지금 좀 지나면 수사 기록과 내용이 다 있단 말이에요. 밝혀야 한다. 아니면 밝히자 그러면 정말로 권력자들과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는 별도로 하더라도 이 부분 좀 밝혀야 한다. 명태균 씨는 지금 현재 그 뭡니까 보통 이렇게 조사를 하면 이제 피의자로서 그 조사 내용 상대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읽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어요. 검찰도 수사를 할 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명태균은 질문에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에 정치적 발언을 해요. 미치고 환장한다는 거예요. 조사 시간도 길고요. 조사하는 방식. 그러면 사실을 가지고 법리 다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 이러니까 명태균은 끊임없이 정치적 주장을 하면 자기는 벗어날 수 있다고 확신하는지 모르지만 이미 말씀하셨듯이 자신의 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한다. 진위 논쟁이라면 진짜 증거를 가지고 진위 논쟁을 하자라는 말씀까지. 그럼 아까 말했던 이분이 이렇게 말한 이 내용은 뭐예요? 민주당 한 방에 그 172명 계속 6개월 동안 딴지 걸고 별짓 다 해버리잖아. 한 방에 날릴 수 있어. 식물 인가 만들어 버리지 이렇게 말했잖아요. 윤석열 스타일을 대통령 보여주는 거죠. 당선자가 네. 마음대로 할 수 그러니까 있다는 대통령 말 당선자가-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한 거죠. 검찰권을 이용해서 다 죽여버린다 이 검찰권을 얘기죠. 이용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했듯이 전체 의원에게 다 그런 짓을 할 거다. 아니 그 소소한 하고도 것도 남는다. 좀 얘기해 봅시다. 아니 명태균 씨가 입버릇처럼 말한 게 있어요. 우리 저 가족 생계 수단 좀 마련해 달라. 민주당하고도 협상할 때 돈벌이 좀 해달라. 이 얘기 묻지도 않는데 돈 하나도 없으니까 가족 먹여 살리게 해달라는 얘기를 왜 지속적으로 할까? 돈 없다는 걸 왜 강조할까? 돈 있다는 얘기야. 돈 없단 말 하면 돈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크게 어디다가 그동안 받은 묻어놨다고? 돈의 총합을 보세요. 엄청나. 근데 자기는 항상 가난한 걸 강조를 해. 네. 징역을 살든 뭐하든 언젠가 이 사람이 일정 시간 동안은 힘들겠지만 언젠가는 세상에 나와서 가족들하고 살겠죠. 또는 뭐 이 일을 계속할지 그건 모르지.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은 항상 뒤집어 생각해야겠구나. 자기가 가난하다는 걸 저토록 이유 없이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어딘가에 난 돈 꽁쳐놨다고 생각해. 이건 뭐 100% 추정이지만. 그래서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의 행동 패턴을 그렇게 보게 됐어요. 아니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조금 어떤 일면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오세훈, 홍준표가 저기 그 명태균을 제2의 김대엽이다, 사기꾼이다, 다 뻥이고 거짓말이다 이렇게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저기 이 명태균의 이제 인간성의 민낯을 봤다 이렇게 해서 폄하해 놓으면은 사실은 저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계속 쫄아 있는데 특히 그 저 정치 자금에 관해서
굉장히 뭐가 나오면은 대선 판이 바뀌거든요. 이래가지고 지금 명태균을 완전히 이제 민주당 사람이다, 제2의 김대엽이다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그게 이제 요즘 들어와서 요 며칠 사이에 강화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명태균의 인간성과 명태균의 정보력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은 이런 부분은 인간적인 인격적인 거는 그건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윤석열 부부를 상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증거와 정보와 기억은 남아있는 건데 이건 좀 나눠서 봐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아니 근데 김종대 의원, 내가 그대 이 식견에 너무 동감을 합니다만 네. 명태균에 의해서 오세훈이나 홍준표가 과연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스크래치는 좀 나겠지. 그리고 민주당 대 국힘의 대선이 그 스크래치 때문에 좌우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냐고. 김대엽 때랑은 상황이 너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대엽하고는 저도 뭐 그렇게 예, 정정당당하게 정면 승부를 해야지. 명태균 가령 오세훈이 후보가 됐는데 명태균이가 뭐 스크래치 내는 이런 정보 저런 정보 냈다 해서 그거에 기대해서 선거판을 어떻게 해보려는 생각 자체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장성철이라는 평론가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는 않지만 그가 요즘 욕 먹어가면서 계속하는 말이 있어. 만약에 명태균이가 오세훈, 홍준표에 큰 문제가 있다면 이미 내놨을 시점이다. 근데 왜 변죽만 계속 올리고 있느냐. 자기 몸값 높이느라고 연막 피우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거리가 있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진전된 뭐 증거를 내놔야 되지 않냐. 있다. 식당 이름 정도 얘기하면서. 그 정도는 사실일 것 같아. 이걸로 근데 대세 뒤엎을 수 없으니까 그냥 연기 피우면서 계속 명태균은 자기 생존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전 들어요. 그 줄 듯 말 듯 이거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붙어서 취재하고 한 개라도 정보를 얻고 옆에 사람한테 얻고 이렇게 해보니까 결국 전부를 주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지금 갖고 있는 게 뭐냐? 명태균의 말을 녹음했던 녹음 파일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민주당이 제보를 했거든요. 그게 양적으로 제일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명태균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이런 값으로 보면 너무나 미미한데 검찰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봉지욱 기자가 확보했던 그 수사 기록 보고서가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내용이지 지금도 가지고 딜을 하고 있는데 왜 딜을 하고 있느냐.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불러서 한번 이제 폭로시켜라 그러면 정말로 새로운 내용이 얼마나 나올까. 이제 이것도 제가 일종의 압박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헛발질 비슷하게 하다 갈 수도 있는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증거를 가지고 나와서 한번 이야기해봐라.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거. 자 3,600만 원 여론조사 비용 안 받고 3,300만 원 해준 거 외에 다른 게 뭐가 있느냐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했을 때는 본인이 좀 부담을 가지고 국회 나와서 해야 되는데 계속 바깥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 끌면서 몸값만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근데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명태균 못 믿는다 그러나 그가 내놓는 구체적인 증거는 믿을 수 있다. 명태균의 시간은 거의 다 끝나가는데 지금이라도 자기가 기댈 때가 무슨 특정 정당이 아니라 정말 국민이다. 국민 앞에 마지막 기회니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놔라. 그리고 심판받아라. 그러면 다른 삶이나 뭐 이런 도모가 가능한데 지금처럼 뭐 이랬다 저랬다 뭐 하는 방식으로는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 명태균 씨 부인도 이 방송 즐겨 보니까 좀 전해주세요. 정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요만큼의 애정이라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 또 명태균 씨 다리 치료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지면서 이야기하는 것 정말 마지막인데 여태까지처럼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저는 오늘 노정면 의원이 공개한 그 명태균 씨 녹취 관련해서 민주당을 날릴 한방 요것에 대해서 좀 더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가 22년 3월 13일이면 명태균 씨하고 윤석열, 김건희 내외가 아주 유착되었을 때입니다. 아주 관계가 좋을 때죠. 명태균하고 아주 긴밀한 의사결정을 했어요. 그때인데 이 명태균 씨가 뭐 민주당 172명 식물인간 만들어 버리지. 실제로 윤석열 내란수계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야당에 대한 그냥 당사 압수수색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돈봉투 수사, 뭐 체포동의안 뭐 이것부터 시작해갖고 2년 반 동안 엄청난 수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검찰권을 이용해서 민주당을 아주 그냥 조자리를 내버리자 이러한 의논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명태균 씨와도 의논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는 한번 수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의미는 있어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 순서를 좀 잡아야 되는 게, 자, 이 돈과 관련된 거는 이제 지저분한 내막은 알겠어요. 그리고 그거는 상당 부분 수사가 된 겁니다. 저 정치자금 수사만 한 거 아닙니까, 창원지검에서. 근데 그 정치자금 수사는 공천 개입에서 나온 겁니다. 공천 개입의 결과물로 돈 거래가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몸통은 공천 개입인데 이건 수사를 안 해요. 이건 빠진 겁니다. 그리고 중앙지검으로 다 넘겼어요. 그리고 검찰의 조사 보고서에도 그 검사 8명이 서명한 것은 김건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거기에 적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자 보자고. 한쪽에 정치 자금으로는 지금까지 얘기하신 흐름이 다 맞지만은 공천 개입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명태균 씨가 큰 손이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시작된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수사가 된 게 없어. 거기에서 앞으로 등장할 정치인들은 분명히 있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할지 예단이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우선 당사자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 초기에 그 오세훈 홍준표가 나는 국민 앞에 솔직히 저기 밝히고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명태균 하나라고 보지 않아요. 예. 오히려 그거는 공직을 맡고 있는 오세훈이나 명태균 홍준표가 들었어야 될 얘기입니다. 네, 어제 김한나 변호사가 뭐 4시간 접견하고 왔다 그랬잖아요. 네. 요지가 뭐였어요? 너무 힘들었대요. 3시간까지는 정신을 고추 세우고 이렇게 들었는데 3시간 넘어가니까 죽겠더라. 근데 4시간 반 동안 이제 들었는데 새로운 내용은 없다. 공익 제보할 의사가 있다. 뭐 이런 정도였고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다시 갈지 말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사인이 아니고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는 공익 제보 그 위원회에 지금 대변인이니까 공적으로 결정하는데 너무 힘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하고요. 근데 민주당이 또 명태균 공익제보자 만들어서 의존하는 듯이 나가는 건 정말 반대고요. 사실은 명태균이 나쁜 게 아니라 명태균을 활용한 그 주위 정치인들 아니겠어요? 그 협잡한 거. 근데 그 시기 죄질이 가장 나쁘다고 만약에 꼽아야 된다면 저는 단연코 이준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딴 사람들은 이제 이용하는 고객의 관계에서 활용한 건데 이준석은 동업자의 관계처럼 당대표 되는 과정 이후에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 당대표가 저 지방에 있는 어떤 묘한 사람하고 만사를 의논해 가면서 누구 밀고 땡기고 하는 걸 했네. 이거는 진짜 공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제가 김갑 선생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잠깐만요. 예. 지금 댓글에 이런 게 나왔어요. 조 관찰자님께서 명태균이 방금 페북에 전기현 대표 형사 고소장 올렸어요. 민사소송도 1억 원 청구한답니다. 예, 그래 뭐 올려서 뭐 근데 CCTV를 가리는 것은 뭐 예. 당연히 이제 가리면 될 일이고 아, 제가 이제 잠깐만요. 그거는 우리 제작진이 페이스북을 찾아가지고 네? 올려주시면 고소장 올리면 이제 잘 언제 된대. 올린 겁니까? 지금 올랐다고 한 얘기인데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없는데? 자, 아니 뭐 올린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뭐 올리면 하여튼 되고 저 김갑 선생님 말씀 맞아서 예. 한마디만 하면 네. 명태균 브로커예요. 그렇죠? 그것도 죄질 나쁜 범죄자죠. 근데 김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명태균보다 더 나쁜 사람들은 명태균이란 범죄적 존재를 활용해서 자기 정치적 야욕을 채운 사람들. 예, 예. 그게 뭐 오세훈이든 홍준표든 이준석이든 이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게 저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치를 정상화시켜야 된다. 네.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특검법 통과시켜가지고 해야죠. 조금 전에 제 고소장이 있다는 거는 지금 김예지 PD한테 올려가지고 한번 띄어서 한번 이제 보기로 네, 여기 하고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스펙스 전기현 대표를 상대로 2025년 3월 2일 예.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구독 좋아요를 외치면서 돈벌이에 미쳐 끝없는 가짜뉴스 허위 보도로 명태균을 악마화시켜서 한 가정을 파탄시킨 전개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척결해야 될 사회 악이다. 이렇게. 야, 이제 제가 이제 유명해졌습니다. 아니 잠깐만, 예. 이 방송과 관계돼 있는 일인가요? 몇 그렇죠. 시에? 우리 방송에서 했다고 지금 한 말을 계속 이제 모니터링 한 다음에 1시간 전. 1시간 아니 전에 그러니까 올렸어요. 3월 2일 날 오늘 오늘 이렇게 3월 2일은 써놓고, 아니고 3월 써놓고 2일.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고소를 한다니까 그런 거 있죠. 잘 됐습니다. 그래도 피고소인 정계환으로 일요일 날 어떻게 됐으니까 고소를 하죠? 뭐 인터넷 제주가 얘기를 있어요. 아니 뭐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준비해 놓은 거죠, 저거. 준비해 놓고 뭐 이것은 예고가 됐으니까 뭐 당연히 저희들이 이제 법적 대응을 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지금 김갑수 선생님께 좀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민주당이 따라가면 되지 않는다라는 말에 이제 동의를 하면서 끊임없이 민주당 쪽 인사들을 좀 접견을 와달라 변호사들 이제 요청을 했을 때 이거조차도 민주당은 그러면은 하지 않아야 하느냐? 아니에요. 개별 민주당 의원 중에 이 사람 만나야겠다고 자기 판단하면 가서 만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딱딱 정리되지는 않아요. 근데 민주당 차원에서 명태균 씨와 거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고 아니 뭐 개별 의원이나 보좌관이나 뭐 기자나 다 뭐 여러 가지로 접촉할 보도 가치가 있고 활용 가치가 있는 사람인 건 맞죠. 왜냐하면 명태균 씨로서는 현재 절박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나와서 살고 싶은 건데 그거는 서로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이 여지가 얼마든지 있죠. 그의 폭로하는 내용에 의해서. 네. 지금 저를 응원하는 댓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충분히 명태균과 잘 다투어서 그런데 약간 시시비비를 조금 가리겠습니다. 여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방송 전에 올라온 고소장 아닙니까? 네, 그런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전에 했던 방송을 갖고 걸은 거죠. 아니요, 뭐 지금까지 계속 쭉, 명태균 쭉. 관련된 그런데 왜 강의경고 지금이냐 이거죠. 지금이냐는 것은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명씨 부부에게 물어봐야죠. 그리고 남상권 변호사가 이제 대신 페이스북으로 올렸거나 아니면 부인이 올렸을 부인이 건데 있겠죠, 부인이. 어제 그저께까지는 통화가 되다가 이제 한 3일 전부터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누구랑? 왜냐하면 지금 그 조선일보를 통해서 폭로했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까지는 없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한 사실이었고 본인도 페이스북에 윤석열 김건희와 관련된 어떤 녹취도 없다고. 근데 지금 주어가 누구예요? 부인이에요, 변호사예요? 아니 이제 제가 부인하고 통화를 하죠. 부인이? 이성은 씨하고 이제 네. 통화를 하는데 그래서 그걸 확인하려고 제가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던데 사실상 전화를 차단한 것 같더라고 느낌이. 그럼 왜냐하면 이걸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없다고 했는데 왜 나왔느냐. 왜냐면 그 전날 내가 이게 첫 보도가 됐을 때는 연락하니까 자기도 굉장히 놀랐다. 왜 이게 나왔지? 그러면 검찰에서 빼준 거냐? 뭐 누구냐? 뭐 이제 이렇게 해서 명태균 쪽에서 나가지 않은 걸로 알았는데 한 이틀 정도 지나고 나니까 명 쪽에서 나간 게 맞고 그리고 그것이 주진우 기자에게 조선일보에서 흘러간 게 아니고 주 기자에게 줬고 오늘 제가 이제 제보자 한 분을 만나서 이분도 자기가 제안을 받았다는 거예요. 김건희와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전화가 안 돼서 그냥 그대로 이제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원색적으로 지금 뭐 강혜경 씨나 김태일 소장을 또 공격을 그러니까 하고 그거를 있어서 파헤치는 거를 포착하고 예. 어떤 고소로 대응하는 거냐. 근데 뭔가 뭐 고소의 실익이 뭐가 강혜경 있죠. 씨가 여기 방송 인터뷰 나와가지고 예. 그때 이제 혼자 단독 인터뷰 했었잖아요. 예, 예. 그거가 아마 제가 보기엔 기폭제가 된 것 같아요. 저에게는 이제 끊임없이 네. 이렇게 했죠. 자, 공익 제보를 민태균 씨 하려면 첫 번째 전제 조건이 강혜경과 김태열 소장에 대해서 이들의 잘못을 인정을 하라 내보고. 난 그걸 할 수 없다. 공익 제보자로 그것은 법리 다툼은 법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고 이제 누누이 이야기를 했고 그거를 이 두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명태균과 협의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얘기도 했는데 뭐 그런 것들과 관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좀 느닷없긴 느닷없고 그리고 뭐 시시비비를 따지면 아마 이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예. 근데 스픽스가 이렇게 하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폭로해서 스픽스가 뭐 돈벌이로 썼다고 그랬죠. 구독 좋아요 외치면서 구독 가짜 좋아요 뉴스를 외치면서 퍼뜨렸다.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근데 이렇게 이제 고소를 하게 되면 이제 고소장을 계속 공개하면 그게 진짜 우리를 키워주는 건데. 자 그런 생각 어쨌든 드네요. 스픽스 고소 당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또 고소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진우 기자 녹음 공개했다고 지금 조선일보로부터 지난 25일 명 씨가 작년 10월 명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전화 녹음 파일이 담긴 USB를 용산에 전달했고 언론사 기자가 그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주 씨는 26일 같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해당 USB를 전달한 기자는 조선일보 기자라고 했다. 그런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주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이유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조선일보가 26일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요점 조선일보에서는 조선일보 기자에게 USB를 전달했다 이 말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조선일보 입장이 정확히 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요. 네. 조선일보라는 법인체가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어요? 법인격이? 법인격도 뭐 예. 아. 예. 근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난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하고자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말하고자 하는 허위 사실이라는 게 정확히 뭐냐.
USB를 전달한 기자가 조선일보 기자라는 부분이 허위라는 거냐, 뭐가 허위라는 거냐를 제가 잘 모르겠고 지금 주진우 씨를 법적 조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 왜냐하면 본인에 대한 본인 그 회사는 사실 공적인 회사 아닙니까? 언론사이기도 하고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진우 씨 말에 의해서 밝혀진 김건희 씨가 얘기하는 그 내용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본인들이 설명을 하고 해명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없고 주진우가 조선일보 기자가 USB를 전달했다고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 고소한다 그러니까 좀 납득은 좀 안 그리고 된다. 전달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조선일보가 네. 오인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조선일보 네. 기자라고 안 했는데? 예. 아니 그러니까 주 기자가 방송에서 네. 그 USB가 저 기자에게 전달된 거는 맞는데 네. 그거를 갖고 뭐 어떻게 했다 위에다 보고하고 뭐 저 용산하고 딜했다 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지 않았는데 그걸 했다고 해서 고소한다고 조선일보가 나섰는데 사실관계가 틀린 거기 때문에 고소 어쨌든 자체가 성립 안 돼요. 아니 제가 요 오기 전에 겸공에 있었습니다. 네. 지금 겸공 분위기가 그거예요. 도대체 고소장이 내용이 뭐냐 이게. 그렇잖아요. 아직 받아보지 이해를 않았으니까. 못하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메신저로 활용했다는 게 허위 사실이냐. 네. 또 전달했네 안 했네 이걸 얘기하는 거냐. 근데 이게 명확치가 않아요. 그 뒤로 조선일보 입장이 지금까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전무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조선일보의 김모 기자인데 데스크에 보고를 안 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렇죠. 그 기자는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원래 오리지널 조선일보 기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세계일보에서 세계일보 있다가 있다가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거 배달 사고거든요. 명태균 씨는 이걸 김건희한테 갖다 줘라고 준 건데 안 갖다 주고 데스크에도 보고를 안 하고 꼽을 쳐놨다. 얘긴즉슨 이래 되는 겁니다. 이상하네요. 근데 세상에 믿을 말을 그러니까, 믿어야지. 아니 그랬는데 조선일보가 나섰잖아.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보고가 된 거예요. 믿을 말을 보고가 믿어야지. 된 건데 이걸 갖다가 이제 조선일보 내에서 지금 수습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간 거고 그 다음에 왜 조선일보가 그러면 얌전하게 보도를 안 하고 여태까지 꼽을 쳐놓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그게- 이 문제의 핵심 질문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 질문이에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답할 차례가 됐죠. 조선일보는 오히려 이런 효과 노리는 거 아닙니까? 뭐 모르겠고 일단 명예훼손 걸어놓으면 그렇죠. 본인들이 억울하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쪽에는 일단 논리가 되는 거고 상대는 이거 뭐야? 왜 고소당했지? 따져봐야 하면은 준비하는데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시간과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럼으로써 전체적인 사안을 조금 이렇게 편편하게 만드는 효과 노리는 그런 거 그러니까 아닌가요? 그건 수습책이고 예. 이게 자그마치 이걸 조선일보가 입수한 때가 언제입니까? 10월이라면서요. 10월이면 그렇게 뭐 3개월 보니까 전이죠. 지금 4개월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요. 꼽을 쳐놓고. 박근혜 때는 어땠습니까? 박근혜가 저기 논설위원 하나 송씨 건드렸잖아요. 성희영. 네. 네. 그러고 나니까 그냥 박근혜 죽이기에 결국은 조선일보도 나섰단 말이에요. 1년 동안 TV조선이. 취재했죠. 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 보물덩어리를 4개월간 갖고 있으면서 이걸 안 했던 목적이 뭐냐. 그리고 왜 지금 터졌냐 그러면 10월에 준 게 최근에 이제 극우 유튜버 쪽에서 조선일보 절독운동을 하는 게 의외로 좀 내상이 깊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를 이제 광장 세력이 두들겨 패고 있어요. 그러던 와중에 때 맞춰서 그 광장에 진짜 먹이 하나 큰 게 떨어진 거야. 엄청난 고기 덩어리가 지금 떨어진 거라고. 그러지 않아도 조선일보 꼴보기 싫어갖고 옛날에 한동훈 키워줬는데 조선일보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들이 뭐 꼽을 치고 어쩌고 이랬다 이거지. 이것도 하나 추가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이게 굉장히 기묘하다는 거죠. 나는 명태균 그 USB가 조선일보 기자한테 간 다음에 상황에 대해서 그냥 그 매불쇼 등등에서 추론한 게 사실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확증은 없는데 이게 뭐냐면 그동안 오랜 세월 조선일보가 해온 행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라는 최종 권력과 항상 딜을 하고 자기가 권력을 만들려고 했던 게 조선일보잖아요. 그러니까 임기 단축하고 한동훈으로 정리해갖고 새판 짭시다라는 푸시를 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가 경도한 상황 아니겠는가. 그렇죠. 이렇게 단순화시켜 보는 게 가장 사실에 근접하지 않겠어요? 네. 자, 또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홍준표 씨의 양아들로 불렸던 최모 씨. 아니 잠깐만. 시간이 없죠. 네, 다 됐어요, 시간이. 그렇구나. 아니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주진우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 예, 한 말씀 하시죠. 듣고 싶어요. 예. 그 제가 주진우 라이브라는 KBS 제가 그 프로를 거의 10년 가까이 출연을 했었어요. 예. 색소개로. 근데 주진우가 어느 시기부터
김건희, 윤석열이랑 한패다. 정말 매일 욕이 바가지로 쏟아졌고 거의 그 스파이 취급으로 정말 주진우, 근데 주진우가 한 마디도 안 했어요. 한 마디도.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가 있는데 낙곰수로 주진우가 유명해지기 전에 주진우가 어떤 기자였냐면 조폭들과 친하기로 대단히 유명한 그런 기자였어요. 형님 동생 하면서 조폭 세계 누비고 다녀요. 그럼 주진우가 조폭 편이 아니잖아요. 취재하기 위해서 완전히 느글느글하게 형님 동생 하면서 캐내고 누님들, 그 이상한 윤락 없던 누님들하고 누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느 시기부터 윤석열 부부가 상당히 취재 가치가 있었어. 그러니까 친하게 지낸 건 맞아요. 어느 집에서 논 그 집에도 집도 있어 삼청동에. 예? 그렇다고. 근데 그게 한패거리야?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이들이 갑자기 대통령 부부가 됐네. 그리고 하는 행태 보니까 이건 정말 곤란하구나 하는 입장에 섰는데 그냥 일반 대중이 보기에 야 김건희랑 같이 놀아난 한패구나로 이렇게 몰아붙인 거야. 그러니까 민환 기자들의 거의 이중간첩처럼 도는 그 독특한 행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취재를 위해서. 그럼요. 저는 김갑수 선생님한테 뭐 반론은 아니고 주진우 욕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만약에 속상했었어요. 주진우 씨가 네. 민원 기자하고 그래서 윤석열 부부라는 뭐 잠재력이 큰 당시 이렇게 친하게 지냈다. 어느 시기까지 친했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해해야 된다면 그 취재 결과가 나왔어야 돼요. 주진우를 통해서. 이명수든지 또는 그 우리 최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주진우 기자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하면 기억나는 게 없고요.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고 요번에 그냥 잠깐 나오는 게 전부거든요. 지금 여태까지 이 중요한 국면에서 그 뭐 친했던 거 취재를 위해서 접근했던 것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준 적은 없다. 그러면 물음표 를 달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오늘 반론은 아닙니다. 마침 여기 오기 직전에 줄전인호 기자를 만났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랬는데 몇 마디 대답을 했는데 제가 조금 들으면서 아직은 뭔가 진행 중인 것 같다. 취재 중이라고 하긴 했어요. 이래가지고 내가 그 파일의 형식 오늘 조선일보 폐간이라든가 이런 좀 물어봤는데 오늘은 대답을 잘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일단은 뭐 본인도 다 밝힐 수 없고 모르는다는 그 얘기인데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좀 후속 보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의문 제기하신 건 내가 잘 알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저기 그 실제로 그러면 친한데 그럼 또 왜 까느냐는 질문이 또 나오게 돼 있다. 아니 이게 취재를 꼬리에 위해서 꼬리를 친했다면. 물고. 네. 예, 그리고요 그 조선일보 폐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번에 그 메신저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예, 여기까지는 일단 좀 네, 참고하시는 게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 시간이 다 된 관계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 것은 위헌적이다라는 결정이 어제 헌재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민주당에서 국정협의체 최상목과 함께하는 국정협의체 불참한다. 불참했죠. 우리는 헌법을 무시하는 최상목과는 대화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최상목 단독으로 지금 좀 전에 한겨레에서 뉴스가 나왔는데요. 최상목 3월 4일 날 국무위원 간담회를 하는데 여기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쪽으로 지금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좀 나왔습니다. 근데 3월 4일까지 왜 기다려요? 3월 왜냐면 이제 노는 날이잖아. 토, 일, 월. 아니 나오자마자 바로 결정해가지고 나오자마자 하고 오늘 해도 무슨 됐고 간담회를 왜 해요? 저는 모릅니다. 왜 그런지. 예, 아니, 그래서 저는 임명을 하지 않았던 기관에 대한 직무유기와 관련된 이제 책임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모아 보겠다고 하는 이것은 가중처벌 그렇죠. 반드시 직무유기로 사법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임명권자도 맞아요. 날짜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발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임명권자 이 전례를 만드는 것은 최상목을 단죄함으로써 해결되는 것이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이 이야기했듯이 법과 원칙을 세운다. 우리가 헌법의 가치를 지킨다고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저는 탄핵을 시켜버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게 국민적 판단에 의해서 민주당이 표를 100표, 1000표, 10,000표 잃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해야 한다. 네. 정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취재한 인터뷰하면서 최 권한대행이 3월 4일 오전에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물론 헌재 재판관 임명이 국무위원 간담회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은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들어보겠다라는 취지로 했다는 얘기고요. 여권에서는 이 최권한대행이 국무위원 간담회를 거쳐서 조만간 마 후보자의 임명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사람이 하는 말은 헌재가 지난 27일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최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는 결정을 내린 만큼 내부적으로는 임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만 듣고서는 약을 파는 것 같은데. 이 진짜 이 사람이 약 파는 거 시기와 그래. 헌법 심판 날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늦춰서 그 임명을 하겠다는 뜻은 심판 날짜에 영향을 주겠다는 심판 날짜를 일주일에도 좀 그런 부분도 미루고 있어 싶다. 이런 이런 것도 있죠. 부분을 계산을 해봐야죠.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요 최재영 목사님이 지금 많이 아프시죠? 심각한 병 어이구. 때문에 수술을 하셔야 된다고 하고요. 후원금이 조금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계한 대표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여러분들께 좀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재형 목사가 갑작스럽게 큰 병이 생겨서 발견이 됐죠. 외과 수술을 크게 했고 또 심장도 저 폐 쪽이 뭐 이렇게 너무 안 좋아서 또 한 5개월 뒤에 또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인데 그 소식을 알고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김용대 의원이 이 내용을 매불쇼에서 이야기를 했고 좀 후원을 해주면 좋겠다. 가족들도 지금 떨어져서 홀로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최 목사님하고 통화를 해서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사진을 계속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하나 받아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올려드리고 있는데 최 목사님 첫 번째 쾌유를 다 진심으로 좀 기원을 해주시면 좋겠고 저도 제가 후원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요. 이미 후원을 했고요. 여러분들 조금 형편이 되는 대로 최 목사님이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병원비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제가 참 다들 어렵게 생활하시지만 최 목사님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기여했던 부분 기억하시면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좀 주제넘게 이렇게 최 목사님 개인 계좌를 공개하니 여러분들 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맨날 후원 요청만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관심 한번 있게 좀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